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연휴 동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멤버십 회원들께는 시황을 제공했지만 영상을 녹화하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우리 시장은 현대차 등 그동안 쉬었던 주식들이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파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른 형태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외 시장 또한 나스닥이 1.5% 넘게 상승을 하였고, 심지어 장 후반에 12,1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죠. 이제 1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월이 화려한 상승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 출발 후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2천억 가까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주 강력한 현물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점심때까지는 시장이 오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였고 12시경 오전장 정점을 찍은 시장은 오후에는 살짝 눌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죠. 외국인들이 현물 비차익 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종가 고가의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기관들은 눈물을 머금고 12시 30분부터 위클리 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 콜 옵션에서 손절매가 나오면서 콜 옵션 322와 325가 대형 사고가 났는데요. 순식간에 거의 1시간 만에 10배에서 한 30배 가까이 시세가 튀었죠. 종가의 현물을 325.57로 결제를 시켜주면서 위클리 콜옵션 매도자들 아주 완전히 박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후 1시 이후로 상승한 것은 기관이 콜옵션 매도분이 손절매로 인한 상승, 그리고 외국인이 현물 비차익 매수가 집행되면서 종가 고가의 시세가 나온 것으로 보는데요.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포모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등 개별 종목에 호재가 있었긴 하지만 오늘 시장의 상승은 휴일 동안에 집행해야 할 인덱스 전체 매수가 연휴 전에 일부 집행되고 또 오늘 나누어서 집행된 것 때문으로 보는데요. 시장이 점점 가파른 각도로 상승하게 되면 시장 노출도가 낮은 트레이더들은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거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1월은 벌써 11% 넘는 상승이 나온 것인데 공교롭게도 작년 11월의 양봉이 12월에 되감은 음봉이 나왔고 또 1월에는 또 12월이 음봉을 더 강한 각도로 되감아서 양봉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석 달 동안 시장은 위로 쿵 아래로 쿵 또 위로 쿵 이렇게 반복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1월을 포함해서 1분기에 시장이 초강세를 보인 뒤 나머지 3분기 동안은 아주 지루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결국에 YTD 수익률을 다 토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1월의 상승이 조금 더 눌러주고 가는 상승이었다면 더 편한 마음으로 롱을 붙잡고 늘어졌을 텐데 너무 빨리 올라온 것 같긴 해요. 자, 그래도 숏을 볼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제 다음 주면 1월 마감이 되고 그래서 퀀트 펀드들이 1월이 종가를 보고 또 포지션을 잡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나오고 서비스업 지수 발표 나오고 그렇게 해서 2월의 첫째 주까지 버틴 뒤에 그 다음엔 이제 롱 포지션을 차익 실현할 생각입니다. 자, 시장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현물 중심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현물 매수 그리고 기관이 위클리 콜옵션 환매가 진행될 때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선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또 장마감 때는 선물 매수를 싹 털어버렸죠. 이번 1월의 상승장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파생시장에서는 당일 진입과 청산만 반복되는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안 나온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파생시장에서만큼은요.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이 대량 발행이 쌓인 구간까지 지수가 상승했죠.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인 풋옵션 매도가 진행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대는 풋옵션 발행이 모자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쉽게 하락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계속 상방 포지션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멤버십 회원분들께 올린 시황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시장이 상승을 주도한 쪽은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인덱스 매수에 집중하고 있고 또 기관들은 개별 종목 발굴에 집중하고 있죠. 둘 다 블래시, 그러니까 buy low and sell high 이게 목적이긴 하지만 셀의 방법이 다르죠.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이나 ETF를 이용해서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관들은
개별 종목을 발굴해서 띄워놓은 다음 세일즈를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호구 찾아 넘겨야 돼요. 아쉬운 것은 지금 시장이 자금이 꾸준히 들어온 상승장이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호구가 된다 하더라도 순환매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시간 좀 지연될 망정 YTT로서는 어쨌든 플러스 수익률을 내고 마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자금이 들어온 시장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본시장이 좀 한계가 있는 게 어떤 특정 개인 그룹이 개인이나 뭐 개인 그룹이 큰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개별 종목을 발굴해서 사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세일즈 능력이 부족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려는 가격대는 이미 다른 투자자들 보기에 저평가 상태를 벗어난 가격이 되는데 그러면 세일즈를 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벤치마크 평가를 받아야 하는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종목 발굴 그리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호구 찾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호구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꾸준하게 받쳐지면서 상승한 장이다. 그러면 뭐 기대 수익률이 다를 뿐 시장은 뭐 무너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인덱스를 접근하고 그리고 기관들은 개별 종목을 접근하는데 이러한 괴리가 오래 갈 거라 보지 않아요. 지금은 여전히 강세장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에서는 적극적인 상승을 베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걸 보면 어쨌든 1월 들어서 시작된 초강세 흐름이 2월 첫째 주가 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해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보고 당연히 매크로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1월의 이 초강세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유튜브에서는 제가 가장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1월 초에 뭐 상저하고니 뭐 아니면 무슨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또 연휴 전만 해도 뭐 JP 모건이 뭐 제이미 다이먼이 세상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국내 기레기들이 좀 편향된 번역이 문제였다고 봐요. 매크로 지표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시장이 다 오른 다음 설거지를 당할 것인지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이 되겠지만 여하튼 국내외 파생시장의 흐름을 또한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1월의 시장 특징은 파생시장에서는 숏을 본 적이 없다. 롱을 본 적도 없다. 하지만 현물은 강세였다. 현물은 롱을 봤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본장 내내 횡보를 이어갔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종가상 양봉을 뻗어올리면서 마지막에는 상승을 마감했어요. 유럽이 지금 거의 2주째 횡보기에 들어서자 시장에서 살살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 상승은 오버액션이었다, 뭐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유럽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1월이 시황 내내 이야기한 것이 숏커버, 그리고 에너지 가격 조정,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숏커버가 멈추면 글로벌 증시가 돌아가면서 빠지고 다시 유럽 증시에 숏이 쌓여죠. 그런데 글로벌 증시는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뭐 네덜란드 지금 TTF 천연가스는 지금 54유로까지 빠졌거든요. 계속 저가 갱신이에요. 그리고 미국 헨리워프 천연가스는 더 심하게 빠져서 지금 2.8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정도냐면 코로나 시절이 저가가 2.6달러예요. 코로나 시절이 저가가 2.6달러입니다. 이걸 깨느냐 마느냐 한 가격대까지 내려온 것이죠. 이 코로나 시절이 저가라는 거는 기름 가격이 뭐 마이너스 갈 때 뭐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 있는데 유럽 증시가 빠지겠어요? 자,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이라고 뭐 지금 구리 가격이 톤당 9,300달러까지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죠. 중국이 춘제로 휴장을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구리는 만불을 향해서 오버슈팅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어쨌든 유럽 시장은 미국 시장 등 글로벌 증시가 꺾이지 않는 이상 선행해서 밀릴 것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나마 노이즈가 좀 있다만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만 유일하게 지금 YTD로 마이너스 2%대 하락이 진행 중이죠. 근데 이거는 인도가 작년에 워낙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매도가 나온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2월 들어서 1월 말고 2월 들어서 인도 증시가 추가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면 그리고 나머지 증시도 버틴다 그러면 1분기 전체가 초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어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잘 나왔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채권이 눌렸는데 바로 또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 본장 마감 무렵에 또 눌렸는데 그것 또한 새벽 3시에 그 7년물 국채 입찰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일시적으로 튑니다. 그마저도 또 증시가 강하게 버티니까 상승폭을 반납했는데 아직까지는 채권 시장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또 통화 시장 또한 이머징 통화나 원자재 통화는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1월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들어서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잘 보면 통화나 채권은 1월에는 기본적으로 매수세가 살아있긴 하지만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이것은 주식시장의 상승이 기본 원인이 숏 커버링이고 펀더멘털로는 아직은 비빌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이건 좀 오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주식 시장은 대중을 상대로 해야죠. 그리고 채권이나 통화 시장은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시장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따주기 장세는 이어졌습니다. 금 가격은 아무래도 1950달러 선에서는 부담을 느꼈는지 살짝 밀렸고요. 그래봤자 1월 중순 이후로 기록했던 그 자리, 계속 그 자리예요. 또 구리 또한 9,300달러에서 계속 횡보 중인데 중국 시장이 개장되어야 기름 가격과 함께 강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 천연가스는 답 없이 하락 중이고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숏 커버링으로 개장 전에 이 프리마켓에서만 테슬라가 6% 이상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 선물은 덕분에 1% 넘는 갭 상승을 했고 이어서 초반에는 1.5%를 넘기는 초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굴뚝 주식들 특히 IBM이나 3M, 보잉 같은 기업들이 조정을 보이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하지만 유럽 마감 후에 재차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장 마감까지 종가 고가의 슈팅을 보이면서 12,11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12,000포인트를 나스닥이 종가상으로 넘겼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작년 12월이 월봉 시가가 12,200선 조금 모자라요. 여기에 지금 2% 이내로 다가온 것입니다. 1월이 남은 거래일이 지금 사흘 안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충분히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와 같은 흐름에도 변동성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후의 어떤 의외의 상승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갭 상승으로 6% 넘게 나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추가 슈팅을 보이면서 종가상 10%대 상승을 했는데 이거 바닥에서 거의 50%가 오른 셈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그러려니 합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음목 나왔고 또 살살 오버슈팅 영역이 단계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2월 첫째 주의 ISM 제조업 지수 또 서비스업 지수 발표 후에는 살짝 기간 조정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 갱신했죠. 또 쉐보론 또한 자사주 매입 발표 소식으로 신고가 직전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기름값은 좀 한참 아래에 있는데 작년에 제가 내내 노래 부른 것이 기름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기름 주식들은 해지를 충분히 해놓은 데다가 이 생산이 해금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기름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실적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주가도 당연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는 기름 숏은 하더라도 기름 주식은 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주가라는 게 상품 가격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장을 보는 다른 시각에서는 아니 원자재 가격 내려가는데 왜 원자재 주식은 강하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여하튼 1월이 지날 때까지는 이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이제 19포인트대로 밀렸습니다. 변동성이 차근차근 빠지면서 지수가 레벨업을 이어가는 지루한 장은 계속될 것인데요. 이러면 참 매매가 어려워요. 근데 원래 저변동성 장세가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포지션 꾹 잡고 버티고 변동성이 아직 살아있는 다른 종목들을 손대는 것이 좋은데 다음 주에 그 중국 춘제 연휴 끝나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그때는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다른 트레이딩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기존 롱뷰 그대로 밀어붙이고자 합니다. 물론 저는 추석 연휴 전에 포지션 다 치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시장 포지션은 따로 없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레벨업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위클리 옵션이 환매쇼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봐요.
하지만 1월 내내 선물 매수 포지션은 청산하지 않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제가 참 비싸게 선물을 매수했다고 보지만 어느새 30포인트 가까이 이익이 났어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이에요. 어제 제가 오후 들어서 시장이 레벨업 할 때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상승한다는 얘기 했는데 오늘은 변동성을 살짝 죽일 수 있는 장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부터 상승한 것은 콜레이쇼로 대응할 텐데 밀린다면 네이키드 품매도로 대응할 것입니다. 여전히 시장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매매를 쉴 거예요. 하지만 구리와 기름 등 중국 관련 원자재가 춘제 연휴 관계로 방향성을 좀 잃은 채 횡보 중이죠. 이것도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롱 방향 보고 있고 상승 시도가 난다면 당연히 매수로 따라붙을 계획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